콘텐츠 엑셀레이팅 사업의 콘텐츠 IP 스타트업을 위한 시장조사 및 타겟 고객 분석 방법 강사 이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 시간이 2시부터인데 아직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강의 시간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2시간 동안 강의 50분 강의하고 10분 쉰 다음에 2시간 동안 강의 후에 채팅창에 Q&A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Q&A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사 이지숙입니다. 그 대표님들의 시장조사 및 POC 검증을 통해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입니다. 시장조사 개요, 그리고 시장조사 기획 및 설계, 그다음에 이 설계를 통해서 나오는 타겟 고객 분석을 위한 고객 반응 조사,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중심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Q&A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조사 개요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기업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시장조사를 여러 번, 여러 차례를 해보셨던 기업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통해서 이제 사업에 반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참여하신 대표님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매출이 나고 있다라고 이제 하실 경우에 매출이 나는 기업은 채팅창에 1번, 우리는 지금 현재 MVP 단계고 그리고 초기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2번.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2번 기업이 2기업이시네요. 그 외에 다른 기업은 다 1번이신가요? 2번. 네. 3개 기업, 네, 3개 기업이 지금 MVP 초기 시장 진입 준비 중이시네요. 네, 시장 조사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의 아이템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제가 받았는데 아이템에 대한 부분으로 맞추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 사업화 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 시장 진입에 있느냐 아니면은 매출이 지금 나와서 그 매출에 대한 시장 조사냐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신 기업들이 대부분 MVP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고 초기 시장 진입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던 기존에 이제 저랑 멘토링과 용역 사업 통해서 요청드렸던 그런 이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기업이 조금 어려워했던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채팅창에 답변을 남기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번 시간에 이제 저의 수업을 2시간 동안 꾸준히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약간이라도 그 시장 조사에 대한 설계를 같이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우리 기업에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일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일까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고객 입장에서 한 번씩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타겟 고객을 선출하는 방법, 그 고객 조사 방법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죠.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에서도 시장 조사를 하죠.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는 주로 문헌 리서치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경험 고객을 인터뷰를 한다든가 주변 지인을 통해서 다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가설 검증을 하셨을 거예요. 네. 이 가설 검증에 대한 부분을 지나서 지금 이제 저희가 MVP 개발을 하고 이제 초기 시장 진입에 오면서 초기 시장 진입에서의 가설 검증에 또 한 단계가 붙죠. 과연 우리 제품 서비스에 관해서는 지불 가치가 있나, 고객분들이 실제로 우리 제품을 살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가설 검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의 목적은 가설 검증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 제품을 사는 고객이 과연 누굴까? 이 고객이 우리 제품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사려는 니즈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죠.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게 가격인데, 과연 그러면 고객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책정을 해야 제일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저희는 초기 시장 진입 위주로 하다 보니, 초기 시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가장 많이 고객들이 자주 살 수 있는 그 빈도와 횟수와 구매의 그 가격을 봤을 때, 그러면 이 구매 시장을 어느 채널로 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시장 조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제외하고 다른 시장 조사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앱들이 좀 많기도 한데요. 그 각각의 기업별로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제 시장 조사는 기술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고객의 그 고객 유형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누구를 타깃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트업은 대부분이 이런 저희가 이제 그 와디즈 펀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텀블벅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시면 대부분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초기 고객들은 이런 신기한 제품들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얼리 어댑터의 그 유저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초기 시장에는 이제 혁신자, 그 성각 수용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우리 제품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하는 이러한 이제 고객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주류 시장을 통해서 일반적인 고객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잘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생명 주기, 고객의 그 제품의 생명 주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초기 시장 진입에 대한 채널을 설정을 하고, 그 채널을 설정을 한 다음에 제품, 서비스의 생명 주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그 각각의 대응 전략을 세워서, 이 대응 전략을 우리가 경영에 반영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시장 조사의 목적이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본, 어쩌면 이제 그전부터 계속 많이 들어본 얘기이실 수 있는데요. 고객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스타트업 멘토링을 해 보면 제일 많은 질문이 "저희 이거 가격 얼마를 설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가격을 설정을 했는데 과연 구매 고객이 있을까요? 매출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보통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냐고 제가 역으로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은 그냥 "저희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서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제품을 했을 때 "그거보다 저희가 기술적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희는 고가 전략을 쓰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불 가치를 내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고객들이 과연 그 정도의 지불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죠. 저희가 그 고객들이 항상 만족이라는 거를 느낄 때 재구매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그 부분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상품의 가치로서 어느 정도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설정할 때는 코스트,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밸류에 관한 부분을 더 고객분들에게 더 만족 가치를 줬을 때, 우리가 가격 결정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밸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가격 가치에 대한 부분, 그 고객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을 때,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채울 수 있을 때 고객의 그 구매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똑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지만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에게 다른 가치를 두는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생필품, 예를 들어서 생수를 사 볼게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상수 생수를 살 때 주변에 있는 슈퍼에 가서 물건을 막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집에 가지고 올 때 너무 힘든 거죠. 어 그리고 어떤 날은 내가 깜빡 잊고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되게 힘들다. 내가 들고 오기도 너무 힘들고 지금 당장 급한데 어떻게 이 물건을 사야 되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온라인 쇼핑이라는 데가 이제 서비스가 생기면서 '집으로 배송을 해 주네.'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죠. 고객이 충분히 고객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치의 서비스의 상품이 이제 하나가 생긴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고객들이 훨씬 더 이제 우리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채워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온라인이긴 한데 온라인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가 같은 상품을 어 같은 상품을 취급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고객의 가치를 어떤 부분을 채워줄 거냐, 고객의 니즈를 어떤 부분을 채워줄 거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로켓 배송 같은 경우 정기 결제 로켓 배송을 하는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새벽 배송을 이제 주로 하는 컬리라든가 아니면 온오프라인을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라든가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고객의 가치, 밸류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와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그리고 지불 가치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거고요. 고객 타겟도 물론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결 솔루션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거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고객의 가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이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우리가 고객한테 어떤 부분을 채워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조사의 활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이제 주로 시장 조사를 어떤 부분을 하는지 한번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성공 창업을 위한 시장 조사 및 시장 분석이라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구글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활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조사를 항목을 할 때 보통은 이제 환경 분석을 하죠. 보통 외부 환경이라든가 산업의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정책 분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사업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환경 분석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고객 분석.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용할 그런 고객은 누구지? 그리고 이 고객군을 묶었을 때 이 고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경쟁사 분석. 그래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 회사랑 지금 경쟁사에 있는 회사 대비 우리 회사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그리고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유통 채널 분석은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 서비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 채널은 어떤 게지? 같은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유통 채널에 따라서 사용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에 따라서 유통 채널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 조사에 대한 사업을 활용을 할 때는 고객의 니즈라든가 원치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외부, 내부 요인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의 기회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혹은 우리가 사업의 축소, 확장 이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화 전략을 또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과연 경쟁사 제품에서 그리고 동일한 제품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점 발견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 조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타깃으로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업의 어떠한,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고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사업 상품 PLC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 목적과 그리고 기업에 대한 경영 방안, 활용 방안을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그 성장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기업은 지금 이제 아이디어 검증이 끝났을 거고, 지금 4개 기업 정도 답변 주셨는데 4개 기업 정도는 지금 MVP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이제 초기 시장 진입, 그러니까 어떤 채널로 들어갈 것인가, 가격은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설로 세운 이 고객이 과연 진짜 우리의 구매 의사가 있는 진짜 고객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또 검증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마케팅 포인트로 잡았을 때 차별화 전략과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채널로 들어가서 더 경쟁 우위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품 개발별 단계 조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단계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기회 파악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계에 대한 시장 현황 및 경쟁 동향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고객 관점에서 니즈 파악에는 VOC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변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댓글 리뷰, 이런 이제 크롤링을 통해서 고객의 리뷰를 이제 찾아서 보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 그리고 그 문제점을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 제기와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에 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상품 컨셉에 대한 결정이죠. 그래서 컨셉 수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솔루션으로 내세웠던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의 고객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냈던 솔루션이 고객한테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문제를 풀기에 합리적인가라는 부분과 지금 이제 여러 그 기업 대부분이 요 단계와 이제 상품화 단계, 요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데, 그럼 초기에 이제 우리가 냈던 요러한 그 솔루션을 가지고 한 서비스나 제품이 컨셉이 과연 고객이 원하는 부분과 맞는 건지,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쪼끔 더 질문이 이제 구체적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불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3단계 이제 상품화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설을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고객이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솔루션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불 가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불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럼 이제 시제품에 대한 조사, 이제 본격적인 상품화 단계죠. 시제품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시제품에 대한 이제 고객 반응 조사고요. 지금 이제 여기 4개 기업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제 MVP를 완전히 다 100% 완성을 해서 포장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마케팅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완전 초기 단계 MVP 단계를 해서 이제 유저 테스트를 조금씩 준비를 하는 요 단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고객 반응 조사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에게 저희가 요런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 보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세요라거나, 아니면 유사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MVP에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 그리고 품질, 디자인, 가격,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상품의 형태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한 그런 이제 시제품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들어가고요. 일부 이제 여기에서 사용성 테스트, 그러니까 유저 테스트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4단계 이제 상품 출시. 그래서 상품 출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 반응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는 초기 시장 진입 채널도 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채널을 이제 여러 군데를 보는 거죠. 채널을 여러 군데를 놓고 이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채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채널과, 그리고 조금 이제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채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구매가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불을 자주 하고 있는지, 구매 빈도라던가 구매 빈도, 그리고 구매 가격, 그리고 실제로 이 구매를 이루어지는 고객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런 고객이 우리 거를 살 거야 라는 솔루션과 이제 가상의 고객 페르소나를 세웠을 때 4단계, 3단계, 4단계 정도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객은 이 사람들이구나, 이런 고객군이구나 라는 부분들이 명확히 조금 더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경영에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지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스타트업을 보면 1년 차에서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시장 조사 이거 저희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보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아이디어만 검증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초기 시장 진입할 때는 타겟 고객과 실제로 이제 가설했던 고객과 다를 경우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을 겪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을 종종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뭐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 실제로 타깃 고객을 저희가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혹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이러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부분이 시장성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주긴 하겠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고객들한테 조금 더 가치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영 전략을 피거나 아니면 우리는 박리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생존을,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기업의 생존을 늘려가겠다. 라는 것도 하나의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시장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제 최근에 그 스타트업에서 투자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성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뭐 스타트업 위기설 이런 부분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전부터 스타트업이 왜 망하냐라는 거에 대한 이슈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은 결국에는 잘 팔리지 않아서라는 거잖아요.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인데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엔 고객이 사지 않는다라는 거고, 고객이 사지 않는다라는 거는 고객이 충분히 그 제품에 대한 그 지불 가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나 뭐 솔루션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에 기능을 맞춰서 그래서 제품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테크나 그 기술 제조 이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멘토링이나 이제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보다는 이제 대표자나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과스펙으로, 그리고 고비용으로 책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그 제품들을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슈를 제기를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죠."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핸드폰처럼 그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그 100만 원, 200만 원씩 되는 스마트폰으로 단순히 통화하고 문자 기능만 하는데 그 고스펙이 된 그 스마트폰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을 때 그 기능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어르신들은 그 스마트폰을 제대로 다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고스펙의 고비용으로 과연 이 제품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거죠. 저희는 스타트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차라리 그냥 스펙을 좀 낮추고 가격을 낮춘 다음에 상품의 다양성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기술을 조금 더 이제 높게 한다고 치면 정말 필요한 기능만 해서 이제 조금 더 고객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하는 요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고런 부분을 시장 조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문헌 조사만 통해서 한 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그 제품 개발과 실제로 구매 간의 그 괴리가 약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는 결국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 산업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얼마나 가질 거냐. 내 땅을 얼마나 영역 표시를 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제품 유사한 제품 지금 이제 스타트업에서 여기저기 보시면 뭐 비슷한 아이템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과 같이 협업 혹은 선의 경쟁을 했을 때 과연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땅이 얼마나 넓은가 혹은 그 땅이 얼마나 깊게 박혀서 충성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나라는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의 개요는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 기획 및 설계입니다. 네, 시장 조사 개요에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시장 조사 방법인데요. 시장 조사 방법은 이제 크게 요런 방법들은 이제 구글이나 검색하셔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고런 서비스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플로우를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장 조사에 대한 니즈가 발생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진짜 우리 고객이 누구지? 혹은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로 충분히 고객들이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제품을 팔고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누가 과연 이것을 사고 있을까? 그리고 만족도는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목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매출이 떨어졌는데 도무지 어디서 매출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혹은 매출이 갑자기 이제 이슈가 나서 매출이 이제 증가했는데 이 매출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신제품 개발해야 되거나 뭐 이러한 이제 그 니즈가 발생을 하죠. 그런 니즈가 발생을 하면 이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할 건가.'라는 부분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분야로 우리가 경쟁성 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고객을 타겟을 할 거냐 아니면 페이퍼 리서치를 해 볼까 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조사 계획을 하죠. 그리고 조사 설계를 들어가고요. 네, 조사 방법을 이제 명확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니즈를 찾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그 고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조사 가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하죠. 그러면 모든 조사는 다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측정을 통해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계를 이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조금씩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품의 범위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조사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조사를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인가,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좀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아이디어 검증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우리 기업의 그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유효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문제점 발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어디까지가 상품일까요? 예, 요거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객의 상품 범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차별화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의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고객 여정에 따라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시장 조사에 컬리라던가 아니면은 그 쿠팡 예시를 들은 것처럼 어떠한 니즈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냐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고객 여정에 따라서 상품 기획의 차별화가 달라집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품은 구매를 했으면 결정하는 요 정도까지가 이제 고객 여정이죠. 그러니까 고객 여정이라고 하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는 데부터 시작해서 결제할 때까지 그 시간 흐름에 따른 부분이야.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경험에 대한 부분이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경험 마케팅이 굉장히 이제 유효하게 됐죠. 그리고 리뷰에 대한 부분이 중요도가 높아가면서 점점 이제 요 범위가 더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여정이.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인지했던 우리 제품을 어떻게 인지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사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더 늘어나서 리뷰에 관한 부분까지도 차별화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각각의 이 인지하고 구매, 결제, 사용, 그리고 여기 이제 후에 리뷰까지를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시장 조사할 때 저희가 이제 조사 설계를 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다음 또 이제 나눠보면 심리 단계별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의 심리 단계를 보시면 주의 단계, 지나가다 보니까 저게 눈에 띄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눈에 띄네. 재밌겠는데? 저 물건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기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또 봤어? 그리고 이제 점점 이 부분들이 이제 심리 단계가 나중에는 확신으로 가죠. 나는 저 제품을 꼭 사고 말 거야. 그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주의, 흥미, 연상, 욕망, 비교, 확신, 구매, 이것들이 이제 고객의 구매 심리 단계인데요. 아까 이제 상품의 인지 단계로 해서 기획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고객의 구매 심리 단계에 따라서도 조사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유형 분류에 따라서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품에서 제품 구매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붙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생각해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과연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일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의사결정자가 다르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자와 구매 가능자, 그리고 최종 사용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누구를 타깃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도 이제 조사 설계에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눠서 보면 상품에서 고객, 그리고 제품 구매에 따라서 이용자와 구매 영향자, 그리고 의사결정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나눠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의 유아용품이거나 아니면 시니어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와 구매 결정자가 다르죠. 그리고 의사결정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어떤 고객을 타깃으로 해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스타트업에서 봤을 때 이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단계별 시장 조사법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크게 카테고리 둘로 나눠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매출이 발생을 하는가?
그리고 MVP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채팅창에 답변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매출 발생 여부와 매출 발생이 없는 부분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러면 매출 발생이 없을 때 그러면 MVP가 있냐 없냐 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제 MVP가 있음과 없음 이렇게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증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 고객 대상으로 해서 시장 조사를 했을 경우에 뭐 아이디어나 문헌 조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제품을 기획하는 그 첫 단계부터 이제 고객 발굴을 위한 그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FGI를 통해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이 제품을 사용했던 고객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검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니즈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이제 기획하고 생산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재작년에 했던 어떤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가분이 만드신 제품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은 타겟 고객 구매자층 타겟 고객 대상으로 타겟 고객이 이제 거의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였는데 그 타겟 고객 대상으로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분은 어느 시제품 제작까지 다 끝나고 양산 바로 직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뭐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델파이도 다 했고 설문조사도 다 했고 그리고 이 판매하는 그러니까 쇼호스트 분들하고도 이제 이런 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용자 부분 그래서 실구매 고객하고는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제품이 출시되면 사는 고객은 이제 일반적인 50대 주부이기 때문에 50대 주부들 8명 분을 모셔 가지고 이제 FGI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문가나 아니면은 판매자들이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니즈 문제를 한 2개 정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채널이 조금 더 확장이 됐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제품에서 크게 생산 비용이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추가 옵션을 넣어서 제품 개발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러한 니즈를 찾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고객을 만나서 도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결과는 뭐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한에서는 이제 경영에 반영을 해서 제품을 좀 출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검증 저희가 이제 MVP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고객들의 이제 니즈를 통해서 제품을 고도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스타트업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유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아이 트래킹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유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 앱 서비스가 그리고 우리 제품이 사용하기가 편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채널을 좀 확장할 채널을 정하는데 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해 보면 요 MVP가 있는 단계에서 고객 검증을 했을 때 이제 고객분들이 기존 제품 대비 지불 가치를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이제 그 니즈도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조사할 수 있어서 요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MVP 그 초기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기업이라면 이 부분의 유저 테스트나 아니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2개를 좀 같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 2개를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 보시면 쪼끔 더 이제 페이퍼 리서치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 서베이 리포트 이런 부분보다는 쪼끔 더 내 아이템에 맞는 그런 고객의 니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분석 방법 예시를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4개 정도 넣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시장조사 분석 방법들은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서베이 회사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기업에 맞는 방법으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하시는 기업도 있으시고 혹시 지금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한 번이라도 해 보신 기업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해 봤다 하면은 답변 1번, 그다음에 안 해 봤다라는 경우는 그러면 해 보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웠는지 요런 부분들을 한번 채팅창에 남겨 주시겠어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요 앞장 슬라이드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고객을 저희가 섭외를 하죠.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좀 사전에 미리 교육을 좀 시킵니다.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은 어 고객들의 정성적인 니즈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목적성과 그리고 기업의 정체성과 좀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5 인에서 한 8일 정도, 네, 요 정도 그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좀 이렇게 Q&A 식으로 토론식으로 좀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유저 테스트는 이제 저희가 제품을 보내거나 앱을 이제 어 미리 사용하게끔 한 다음에 이제 고런 그 사용성에 대한 부분, 사용하기는 편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 시각적으로 효과는 좋았는지, 그다음에 기업 그 제품에 대한 목적성을 충분히 충족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과 뭐 '구매를 할 것인가.'라는 구매 의사 정도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A/B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에서도 좀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이제 페이스북 광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보편적으로 키워드 마케팅 할 때 많이 쓰고 있죠. 아니면 컨셉 할 때도 좀 쓰고 있는데요. A하고 B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고객들이 어떤 게 더 반응이 많은지 두 개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리스틱하고 델파이 기법인데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플랫폼 기반으로 했을 때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이고요.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질문지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휴리스틱 방법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델파이 기법은 이제 그 FGI나 유저 테스트나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 대상으로 하지만 델파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기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고 1:1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어떤 건지 그 제안하고 싶은 건 없는지 이렇게 이제 그 공용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기법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설계를 하실 때 그리고 방법을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할 때는 고객이 그리고 사용자가 데이터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그러한 이제 설문조사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원천 데이터를 소스를 확보를 해야 되고 고객 조사 방법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 특히 이제 전문 분야거나 아니면 우리가 만든 이제 그러한 서비스를 나타내는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에 대해서 그 단어를 생소하거나 아니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의 언어로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각 품질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를 해야 되고 경쟁사 분석할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 분석할 때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중요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 조사를 통해서 고객이 어느 정도의 그 만족도를 가질 거냐, 그리고 구매 의사가 있냐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경영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이 중요도를 어떻게 비교를 할 건가.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2개 정도의 경쟁사 비교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그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도출하는 부분들이 시장 조사에서는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 조사 설계를 하실 때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문제인식에 관한 부분인데 문제인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 이제 조사 대상을 확정을 하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이제 MVP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은 고객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다양한 목적의 질문을 저희는 좀 추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나누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서도 그러면 질문의 배열을 나눠서 자연스럽게 대답이 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이제 같은 카테고리끼리 묶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사 방법,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FGI를 한다거나 설문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AB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조사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조사 자료의 분석 및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라는 부분도 미리 이제 설계 전에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9가지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 굉장히 많고 그 알고 싶은 굉장히 많은 거를 다 이제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 목적성에 대한 부분도 상실이 될 경우도 있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할 건가라는 부분을 보시고 그러면 필요한 예산에 맞춰서 그 예산별로 선택 방법과 그리고 목적 그리고 나중에 경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설계를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계를 하시고 그러면 인제 조사 배경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세우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번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타겟 고객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타겟 고객 대상으로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를 도출을 해서 뭐 "마케팅에 참고를 하겠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는 굉장히 인구 통계학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인구 통계학적이라는 얘기는 뭐 20 대에서 30대 MZ 세대의 남성 뭐 아니면 여성 요렇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이제 구매 목적에 나눠서 20 대에서 30대 중에 1인 가구 중에서도 뭐 서울의 어디에 사는 평균 연령 얼마에 연소득 얼마 정도 되는 뭐 2회 이상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가설과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정량 및 정성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방법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만 계산을 우리가 조사를 해도 되냐 아니면 이 부분보다는 고객의 숨은 니즈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정성적인 데이터를 얻을 거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객 평가단을 선정을 합니다. 혹은 고객 평가단이거나 그러니까 FGI나 유저 테스트 같은 경우는 고객 평가단인 거고 설문조사일 경우에는 이제 설문조사 대상자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자사의 역량 그러니까 기업 문화에 대한 부분 기반으로 했을 때 실행 가능한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그 아웃풋의 활용까지도 나와서 기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명품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탄생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이제 브랜드별로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는 어떠한 거를 추구를 하고 있고 어떤 걸 기반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탄생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컨셉으로 해서 이거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같이 정보를 주거든요. 그걸 주는 이유는 정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일이 좀 적은데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객 평가단이 그 개인 가치관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이 우리의 조사 목적과 맞지 않게 그 개인적인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자제하고 우리 기업의 목적에 맞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해 달라, 의사표현을 해 달라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 품질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사 역량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업에서 이걸 데이터로서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제품을 고객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결국에는 브랜딩,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브랜딩 되는 과정이거든요. 브랜드화 되는 과정인데, 그럼 이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사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조사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3 시부터는 이제 시장 조사 방법 요런 이 부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0분 동안 잘 쉬셨나요? 네, 지금 이제 1교시에는 저희가 시장 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하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했을 때 기획에 관한 부분, 이 부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획할 때는 이제 저희가 예산의 범위와 그리고 목적, 또 이 향후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도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교시에 이제 주로 요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기획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이제 기업의 그 아이덴티티에 관한 부분,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까지 이제 1교시 요약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가장 하기 쉬운 부분, 그러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 요 부분을 제가 팁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문헌 조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통계청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관련 연구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긴 하는데, 그 외에도 실제로 고객에 대한 그 니즈를 그 문헌 조사에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 그다음에 그 각사 아니면 경쟁사에 대한 그 리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찾아서 꾸준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식이나 리뷰를 보더라도 별점 5점짜리를 보는 게 아니라 별점 1점짜리,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뭐 너무 쓸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아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주로 찾아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지금 이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발견했던 그거를 해결하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이제 최대한 많이 거기에서 좀 찾아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을 발견할 때 리뷰라든가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설계를 하실 때에 이제 아까 그 1교시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설문을 하실 때 설문조사를 뭐 거의 70개, 80개 문항씩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대부분.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실 때도 굉장히 이제 중구난방으로 위에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위에서 물어봤던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목적에 맞게끔 좀 정리를 하셔서 25개 미만의 문항수로 좀 이렇게 응대를 했을 때, 네, 문항을 설계를 했을 때 정답 그 작성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다음 포커스 그룹 인터뷰할 때도 제가 이제 미리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획할 때 질문을 받으면 제일 많이 받아본 게 거의 한 100개까지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개 정도 되는 질문을 다시 이제 추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비슷한 문항끼리 묶고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문항수로 나눕니다. 특히 이제 FGI 같은 경우에는 내가 yes, no의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고객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한 5개 정도, 만약에 추가 질문한다고 하면 6개에서 7개, 예, 요 정도 이제 질문을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저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주고 고객분들한테 이제 상품을 배송을 하거나 상품을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앱에 대한 링크를 주고 그냥 나중에 이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 제품에 대한 그 사용 목적성 그리고 어떤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달라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연결되게끔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제시를 했을 때 이제 그 고객의 참여율이라던가 아니면은 데이터 우리가 이제 수집한 그 데이터의 유효성이 훨씬 더 높았어요.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장조사 앞에서는 이제 시장조사 방법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고객에게 그 대상자별로 그리고 목적별로 나눴는데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결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조사와 시장조사에 대한 부분은 정량조사와 정성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량조사는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 우리가 1, 2, 3, 4, 5 체크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성조사는 이제 비정형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의 숨은 니즈를 찾기에는 이제 정성적인 부분들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거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했을 때는 이제 정량조사가 조금 더 맞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이제 질문지에 대한 예시고, 여기 이제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 좀그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가장 흔하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1번부터 5번. 그러니까 대부분 점수가 5점이면 매우 좋음, 1번일 때는 매우 좋지 않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1번이 매우 좋음, 5번이 매우 좋지 않음. 이렇게 이제 간혹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이거를 다시 영어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보고 아, 5번이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관성 있게 5번이 매우 좋은, 1번이 매우 좋지 않음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번이 매우 좋음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먼저 주시고 답변을 요청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겠죠.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FGI하고 1대1 인터뷰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설문조사가 당연히 질문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질문 형태는 정량적이고 답변도 이제 정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1번 몇 명, 2번 몇 명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1대1 인터뷰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비정형적이면서 심오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언제쯤부터 이거를 유료화 서비스를 받아서 할까? 그러니까 유료화를 시킬까?
혹은 '언제부터 이 부분을 뭐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할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뭐 1,000원을 받는데 '이걸 1,500원으로 올려도 되나?' 가격은 아무래도 좀 민감하시고, 그리고 스타트업 대부분이 이제 초기에는 무료 배포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가격 책정을 하거나 이제 유료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FGI를 하거나 1:1 인터뷰를 했을 때 의외로 고객분들이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 정도 지불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라는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질문 기획하실 때 "이 가격에 대한 거 얘기하기가 쪼끔 애매해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고객분들이 먼저 기대치도 않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고객분들이 먼저 제안을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초기 시장에 대한 그 컨셉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그런 경험이 좀 여러 번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예시 여기 이제 보시면, 저는 오픈 서베이 트렌드 리포트를 종종 보긴 하는데요. 오픈 서베이 트렌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들 서베이하는 대용량의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는지 프로세스가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이 요렇게 나오겠죠. 아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우리가 기획을 잘하고 그리고 예산 범위를 잘 세우고 고객을 잘 설정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유효성 있는, 우리 기업에서 실제로 성과랑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를 유효성 있게 얻을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나 유효성 있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러한 그 결과에 대한 예시 부분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요렇게 이제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이제 질문 보시면, 집에서 외출보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집에서는 키워드겠죠. 그래서 질문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딱딱 끊어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질문들도 만약에 우리 아이템과 여기 이제 산업군별로 나와 있어서 어 오픈 서베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트렌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트렌드 리포트에 '아,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구나.'도 보겠지만, 그런 인제 트렌드 리포트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서 질문 문항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내 아이템이나 내 산업에 대한 그 질문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처음 하시는 분이면 고거를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설문조사를 기획을 하시면 쪼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조사 방법을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뭐 FGI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항을 설계를 할 때 대부분 인제 연속적인 문항으로 해서 그 중문이죠. 그러니까 문장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A를 선택을 했으면 뭐 "이거에 대한 이유와 만족도를 얘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설문 문항을 하실 때는 한 문장에 한 가지 질문으로 구성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yes, no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해 주시고요. 품질적인 표현을 써 주세요. 그러니까 뭐 매우 좋음, 안 좋음 이런 부분보다, 그냥 형용사적인 부분보다 그거를 쪼끔 더 이제 명사화, 구체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 솔루션을 딱 얘기하고 '이거 좋지?'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서비스를 막 나열을 하고 "이거 좋아요. 당연히 구매를 하시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방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진짜 고객들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 페인 포인트는 몇 점 정도가 될까? 이런 부분인 거지. 페인 포인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이제 그 질문 자체에 대한 설정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리고 긍정적 표현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거나 아니면 부정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어 예를 들면 질문 지금
고객이 불친절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세요? 뭐 이렇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 질문 그러니까 의견이 부정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부정어로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경우에는 고객의 답변을 예스로 할지 노로 할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 표현으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대상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상적인 표현도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명사어 말씀드렸지만 어 "자주 구매를 하시나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자주 구매하 "얼마나 자주 구매하세요?"라는 구체적인 횟수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형용사로 대충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상태에 대한 표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기업이 MVP를 개발을 하고 지금 이제 초기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초기 시장 진입에 앞뒀다는 얘기는 MVP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조금 더 이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를 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100%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그 판매하는 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뭐 개발 단계가 한 70% 정도 됐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조사를 해 주시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 제품 상태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제공한 그리고 우리가 주는 정보를 100% 완성된 제품이라고 기준 하에 답변을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품의 서비스 상태에 대한 표시 그러니까 저희가 뭐 2022년 12월 30일 날 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뭐 개발이 한 80%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개발 단계에 있는데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싶습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서문으로 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써 주셔야 그 부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발이 되겠구나. 조금 더 좋아지겠구나. 아니면 이런 기능이 추가되겠구나.라는 거를 가정하에서 이제 설문 답변이 되겠죠. 그리고 질문은 최대한 이제 간결하게 작성을 해서 작성자가 A를 써야 돼, B를 써야 돼, 아니면은 이 질문이 도대체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문 문항을 작성하실 때는 일단 25개 미만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답변이 고객들이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되 우리 제품의 현재 상태를 표시를 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최대한 가까이 가겠죠. 보통 한 100개 정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100개 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답변을 쓸 수가 없어요. 특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품 서비스 상태라든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다른 제품,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잘못돼서 그런 데이터 응답률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설문조사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실 때 정말 내가 필요한 부분들 설계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필요한 데이터를 잘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반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제 앞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인제 이 설문조사랑 요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타겟 고객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타겟 고객을 어떻게 찾을 건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민이 되죠. 실제로 이제 초기 시장 진입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이 '그럼 타겟 고객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리고 이 타겟 고객이 진짜 우리가 설정할 이 가설의 고객이 진짜로 우리 타겟 고객이 맞나?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멘토링 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저희 제품 팔릴까요?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타겟 고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직 찾지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구매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타겟 고객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고객 생애 가치죠. 고객 생애 가치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고객 생애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객이 우리 제품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이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해서 나중에 회원 탈퇴할 때까지 우리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가예요.
기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비용에 관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고객이 신규 고객이 아니라 기존 고객에 계속 재구매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고객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부터 나중에 탈퇴할 때까지 전 세계 그 생애 가치를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고객 평생 가치가 그 76%의 기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을 획득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고객 획득 비용 그러니까 고객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보다 기존 고객에게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마케팅이 좀 어려울 때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객한테서 이제 그 기존 고객한테 오히려 베네핏을 더 주는 게 기업한테 충성도를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 비용도 기존 고객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기업의 성장을 봤을 때 점점 더 이 고객의 그 어 생애 가치 부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점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고객 관계 관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1 대1 맞춤을 통해서 고객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건가.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 정보 관리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 획득된 데이터와 그리고 고객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사적 그러니까 전 조직의 전사적 관리를 할 건가 이런 이제 CRM이 저희가 이제 그 마케팅이 데이터가 부각되면서 이제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제가 멘토링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제일 질문이 뭐였냐면 저희가 굉장히 그 구매 고객도 많고 고객이 이제 고객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긴데 그중에서 고객 이탈률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적지만 그래도 고객 이탈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탈한 고객분들 중에서 연락이 되시는 분들을 한번 인터뷰를 해 보시면 어때요?"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인터뷰를 하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잠수를 탄 고객 대상으로 했을 때 보니까 "우리 서비스의 핵심 고객이 아니었어요."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고객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분들한테 맞는 그 서비스를 다시 개발을 해서 이분들을 다시 핵심 고객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과감하게 이 잠재고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쪼끔 중점을 두지 않고 지금 우리 기업의 그 핵심 고객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핵심 고객이 원하는 그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고 타겟 고객 그러니까 고객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이 하나로 딱 뭉쳐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하는 우리 제품을 이제 사는 고객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그 강점 때문에 다른 회사 대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것을 이제 지불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보면 그 신규 고객한테 팔 확률은 한 5에서 20%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확률은 이제 기존 고객에서 60에서 70%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많고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분석을 해 봐도 기존 고객한테서 재구매율과 그리고 그 구매 단가 부분 그리고 구매 횟수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고객 보용률을 5% 높이면 이익률이 이제 25에서 95%까지 늘어난다. 뭐 최대 95%까지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진행해 보면 뭐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 정도 한다라고 쳤을 때 이제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20,000원, 30,000원 뭐 더 많이는 뭐 100,000원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생기는 거죠.
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잘 아는 단골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시키냐, 그리고 처음 가는 데에서는 어떤 걸 시키냐 이제 고민을 해 보시면 어 기존에 이제 잘 가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베스트 메뉴가 어떤 건지 아니까 일단 베스트 메뉴를 시키고 그 외에 먹고 싶은 걸 시키겠죠. 근데 신규 매장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 가는 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리뷰를 전혀 보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가는 식당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도 손해 보지 않는 뭐 김치찌개 뭐 요런 것들을 시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이제 고객 입장에서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타겟 고객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됐죠. 지금 이제 마케팅 트렌드에서 초개인화 얘기 나온 지가 워낙 오래됐고요. 뭐 지금 이제 계속 더 커스터마이징하고 더 쪼개고 세그먼트 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점점점점 더 맞춤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맞는 이제 이 고객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보면 우리가 뭐 보유 고객 수가 뭐 100 만이에요, 10 만이에요 이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다시 세분화를 시켜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계시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집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누적 고객이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이제 우리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충성 고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경쟁사 제품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 그리고 뭐 한번 테스트해 볼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이제 충성 고객이 남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좀 여기서 지금 이제 5개 고객으로 나눴는데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로열티 고객 그러니까 충성 고객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됐고 지금은 그 고객 유치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이라든가 경영의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이 타겟 고객 그리고 이제 그 충성 고객에 대한 확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경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고요. 이 충성 고객을 찾기가 이제 처음에는 쪼끔 쉽지는 않죠. 그리고 어 충성 고객을 찾을 때 이제 그 대부분의 마케팅을 일단 뿌린 다음에 매출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좀 어 교집합으로 좀 나눠 봤는데 일단 산업군에서 우리가 솔루션으로 하고 있는 어떠한 이제 그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여집합 그러니까 그 산업에 대한 일반 통계적인 부분들을 전체 집합으로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 솔루션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정말 아쉬워서 이거를 써야 되는 사람 그 두 개 그룹을 봤을 때 거기에서 진짜 "지금 당장 이 제품이 없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금 찾아서 거기 그 사람들을 이제 점점점점 좁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집합을 찾는 과정들을 여러 번 통해서 함으로써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우리 타겟 고객을 세그멘트하는 그런 이제 계속 이렇게 가르기 작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타겟 고객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제 스타트업 타겟 고객 발굴을 위한 시장 조사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예 A라는 회사 게임 회사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기업 현황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사업화 단계에 있나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문제점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점은 어떤 부분에서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사업의 그 개발 단계 여기도 지금 MVP를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MVP 개발 일정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설정을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과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고객들이 똑같이 문제점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쪼끔 더 지났을 때 MVP 개발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이제 니즈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나
그리고 이 부분에 지불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그럼 나중에 제품이 출시됐을 때 협업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과 조사 범위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설계를 했어요. 설문 설계에 대해서 고객군을 일단 가상의 고객군을 3개로 나눠서 그 3개 고객군에 대해서 각각의 리뷰를 통해서 이제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유사 이제 다른 경쟁사 아이템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그 댓글 이런 부분 평점 이걸 가지고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문가 그룹, 전문가가 고객인 그룹, 그다음에 이제 그 이용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실사용자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각각 FGI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조사 범위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설문 설계에 대한 조사 문항 구성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과연 이 기업에서 이거를 실제로 경영에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답변들이 실제로 이 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같은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가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설문 문항을 설계를 할 때는 이 기업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왜 이런 걸 하게 됐는지, 그리고 대표자의 의지,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조사 문항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받은 거는 한 70개 정도 문항을 받아서 그룹별로 5개 문항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석 이제 저는 FGI 여기는 그 MVP가 아직 그 개발을 하긴 하지만 이제 유저 테스트까지는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그 FGI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그런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불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제품이 출시될 경우에는 혹시 처음으로 초기 이제 사용 유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봤고요. 그래서 FGI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MVP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FGI도 했지만 이 FGI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설계를 통해서 이제 지금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그 고객들 대상 200명들한테 설문을 직접적으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이제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FGI는 정성적인 얘기니까 그 정성적인 얘기들을 다 모았을 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경영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그런 데이터 부분들을 추출을 하고 그 외의 의견들은 별도로 모아서 전략적으로 경영에 이제 반영하는 그런 이제 좋은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비즈니스 전략으로 좀 가져갔고요. 일부는 이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고도화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고객한테 맞춰서 그리고 타겟 고객을 설정할 때 이제 설문 문항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저희는 지금 고객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고객군이 굉장히 다양해서 누구를 먼저 어떤 고객군을 먼저 이제 세그멘테이션해서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의견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공감 지도입니다. 그래서 공감 지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구글에도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이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이제 공감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한 번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템에 대한 이해관계자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여러 번 작성을 해보시면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다 다른 이유가 나오죠.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리뷰를 보고 나서 그 리뷰에 나온 가상의 고객을 가지고 다시 이제 요 공감 지도를 한번 해보면 구체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고객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우리가 우리 솔루션을 통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타겟 고객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획 단계에서도 고객 여정 지도가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요 고객 여정 지도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정 지도는 이제 우리가 상품을 인식하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사용해서 리뷰를 남기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이제 그 중간에 우리 솔루션이 해당되는 그 단계까지, 그 과정을 이제 고객의 행동이 이제 발생되는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고객 경험에 대한 기술, 그리고 과정별 그 정성적 느낌, 그리고 개선 사항,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작성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심플하게 제가 만든 거고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제 시간의 흐름이죠. 처음에 물건을 인지하고, 아까 이제 구매 단계 보시면 물건을 저런 물건이 있었네. 처음 봤는데.'라고 얘기하는 흥미 단계부터 시작해서 '나는 저 물건을 사야겠어.'라고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나는 샀어.'라고 얘기하는 고객의 그 구매 심리 단계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품을 이제 구매하는 단계로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인지 단계, 그다음에 상품 회원 가입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흐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요런 이제 여정 지도를 한 번씩 작성을 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마케팅 부서라든가 아니면 뭐 기획 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직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 타겟 고객이 누구인가.'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고, 각각의 이제 고객의 각각의 그 조직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고객의 이제 다른 차별성을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객과 그리고 타 부서에서 생각하는 그 고객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서로 맞춰가는 고런 액티비티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객 접점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이제 각각의 그 흐름에 대한 부분 포인트를 잡잖아요. 근데 그 잡는 부분들을 이제 고객 접점이라고 하는 거고, 이 고객 접점에 대한 부분은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예약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예약하고, 뭐 매장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부분, 요런 부분까지도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 나눌 수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 그리고 회원 가입에 대한 절차, 그다음에 구매, 배송, 리뷰, 사용에 대한 부분, 리뷰까지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어떤 부분들을 차별성 있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차별성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이 누군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고객 여정 지도라든가 아니면은 공감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까지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이 내용들이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그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점수를 두고, 여기에 이제 터치 포인트 고객 접점이 지금 사무실, 그리고 차에서 이제 그 앱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걸어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인게이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줄 서고 뭐 이런 이렇게 상품을 받고 하는 매장 내의 서비스,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나갔을 때 요런 터치 포인트를 쭉 정한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그 포인트에 대해서 위아래 요렇게 개선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온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매장의 그 차별화 포인트는 그 고객한테 맞는 온도를,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매장에 머물렀을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 주는 건데, 만약에 그 부분이 서비스가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객이 이탈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다른 고객들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포인트를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족해 하는, 이거를 우리가 차별성이 있어 하는
그 고객 여정에서 우리가 차별성 있게 느끼는 그 포인트에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만족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없지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 가설로 세워 놓은 그런 그 고객 페르소나가 있었어요. 20 대 30대 여성 중에서 뭐 골드미스인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한 그 미스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보니까 그 서비스의 주 사용 대상이 대부분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메뉴라든가 서비스 포인트라든가 매장의 분위기를 그냥 20 대에 맞춰서 다시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온라인 설문조사 하실 때 이제 아까 우리 타겟 고객 요런 부분들 다 이제 진행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타겟 고객을 쪼끔 더 파악하려면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FGR을 통해서 '아 이런 니즈가 있었어.' 그다음에 뭐 1:1 인터뷰를 통해서 '아 우리가 가설 세웠던 게 진짜 맞네.'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스타트업들 대부분이 이제 FGI를 할 때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 지인 통해서 물론 이제 고객들 섭외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지만 대부분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인터뷰할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걸 높은 가격으로 사지.' 그다음에 "당연히 구매 의사가 있지. 재구매할 거야."라는 의견을 가지고 그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확장해 나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가설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그 가설에 대한 검증이 끝나고 나면 일반 고객 타겟 대상으로 해서 분명히 FGI와 설문조사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사업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거기에 맞는 고객하고도 같이 이제 니즈를 계속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초기에 "아 나는 구매 의사가 있어요. 어느 정도 구매를 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MVP 딱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시장에 내놨을 때 구매가 처음에 인터뷰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이거를 실제로 구매를 하고 싶어요."라고 의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 일반인들한테 이 상품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제 검증하는 과정은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 이제 우리가 MVP가 초기에 아이디어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초기에 이제 지인들이나 주변인들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소수의 몇 명들 대상으로 해서 MVP를 이제 뭐 FGR을 하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구매 의사 그리고 단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그 정도의 구매 의사가 있을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구매를 할 건지에 대한 구매 의사에 대한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셔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초기 시장 진입에 제대로 안정적으로 어떤 채널로 들어갈 것인가 어느 정도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인제 오픈 서베이라든가 아니면 구글 설문지 그다음에 몽키 서베이 뭐 네이버 폼 그다음 모아 폼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각각의 설문지에 따라서 이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맞는 부분을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일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을 고지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목적 부분 그리고 정보 이양 부분 그리고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아예 그냥 거부하시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미리 고지를 하셔야 이제 설문조사를 하실 때 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요 부분 미리 고지를 하시고요. 동의서 부분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크게 이제 요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요렇게 크게 표시 요런 내용들을 이제 표시하셔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설문지지만 온라인 설문에서도 요런 부분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고렇게 인제
설문지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결과 보시기가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 중에 제일 좀 보기 편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거고요. 경기도에서 2040 대상으로 이제 그 청소년 언론인 기업인 대상으로 FGI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했는데 여기 지금 결과 보시면 요렇게 이제 그 문구 중에서 핵심적인 문구들을 그대로 따서 여기서 핵심어를 이렇게 뽑았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상관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현재 경기도의 이미지 이렇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 도출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FGI 결과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반복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구글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컨셉이라든가 아니면은 구매 의사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앱에서 이제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만족도 조사, 뭐 NPS라든가 CES라든가 CSAT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순고객 추천 지수 이거는 이제 질문이 딱 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주변에 얼마나 추천하시겠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해서 추천이 높을수록 신규 고객 유입이 많겠죠. 내가 만족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추천할 거야 라는 지수기 때문에 신규 고객 유입이 이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노력 정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뭐 사용 방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나요? 아니면 사용하는데 뭐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거죠. 쉽게 다가갈수록 점수가 더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성도가 점점 높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고객의 이탈이 적고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5점 척도로 고객 충성도 측정합니다. 그다음 만족도 측정인데요. 이 서비스 얼마나 만족하세요? 저희가 이제 앱 서비스 하시다 보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할 때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본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비스 전체 경험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고 고객 여정의 어느 일부분, 회원 가입할 때 만족하셨나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뭐 시각적으로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었나요? 핵심 메시지 전달할 수 있었나요? 만족하세요? 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고객 여정의 어느 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만족도를 측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만족도를 측정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추후에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에 팝업으로 띄워서 해야 이제 가장 생생한 그 경험을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앱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030 같은 경우에는 앱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어서 사용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뭐 만약에 60대, 70대 되신 분이 굉장히 작은 그 플랫폼의 글씨가 너무 작으면 그럼 당연히 그분들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앱이 이제 그렇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족도를 조사를 통해서 우리 타겟 고객이 누군가 이런 부분도 찾을 수 있지만 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용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만족도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고객의 니즈 그 가치에 대한 부분 제대로 반영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의 실질적으로 만족을 하는 만족도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요거를 이제 지표로 조금 나눠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직접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들인데 지금은 SNS에서 너무 많은 그러니까 SNS가 너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기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그 동일한 서비스를 했을 때 하나라도 그 기대한 서비스보다 경험했던 것들이 훨씬 더 높으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조금이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불만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겟 고객으로 잡는 거는 이 기준점에 대한 부분을 서베이를 통해서 뭐 리서치 문헌 조사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여기에서 우리 솔루션을 제공을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이 만족에 대한 이 고객군을 찾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페르소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 시장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 문제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기반으로 이 역량을 그러니까 역량의 그 차별성을 고객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리고 그 만족하는 고객들을 어떻게 찾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 통계학적인 그 고객이 아니라 우리 핵심 고객,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했을 때, 솔루션 기반으로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서비스와 제품 기반으로 했을 때에 이제 그 핵심 고객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엔 이거는 이제 수치화되고 정량화돼서 경영에 이제 반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우리가 핵심 타겟을 이제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저희가 4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Q&A에 질문을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GI에서 굳이 이해관계자까지 질문, 그러니까 저희가 포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로 넣어야 되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그 핵심 고객, 타겟 고객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 이제 저희는 시장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그 니즈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이해관계자 처음에 이제 제가 대표님께 제안 드렸을 때 이해관계자 부분을 이제 가라는 분과 나 직업군을 가지신 분을 이해관계자를 같이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요? 제안인데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서 이런 뉴스들이 있으니 이쪽으로 좀 시장을 찾아보면 어떠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시장이 훨씬 더 문제점이 많았고 이 회사에 있는 솔루션이 더 적합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는 똑같은 솔루션이지만 진입 시장을 다르게 해서 더 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해관계자까지 확산시키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초기 시장 진입의 채널이 아주 확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이 해서 오늘